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울릉도를 세계적인 친환경, 관광, 경제섬으로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와 울릉군, 한동대 등이 뭉쳤습니다. 울릉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캠퍼스를 만들고 규제를 철폐할 계획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울릉도. 한때 인구가 3만 명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1,000명이 채 안 됩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은 가속화되고 청년층은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거리에 나가면 갈 곳이 없고 젊은이들이 즐길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일단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울릉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와 울릉군, 한동대 등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지역에 특화된 인재 양성과 연구를 지원합니다. 울릉도에 캠퍼스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학생들이 울릉도에 머물면서 울릉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학기에 20명씩 울릉도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번 2학기부터 20명을 울릉도에 보내서 그 지역을 살리는. 또 바닷물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친환경 기업의 기술을 도입하고 요가와 관광 문화를 접목해 친환경 관광섬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도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보호하고 또 국제적인 도시를 거듭나게 만드는 거죠. 경상북도는 울릉도를 세계적인 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프리존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또 울릉도에 공항도 만들어지고 대학도 만들어집니다. 울릉도를 새로운 글로벌 섬으로 만드는. 경상북도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울릉도 지원 특별법 시행에 앞서 울릉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 관계자들은 오늘 CES 2024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 창업기업 미드바르를 방문해 세계를 놀라게 한 에어팜 기술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에어팜 기술을 적용하면 실내 공간에 컨테이너 사이즈의 농장을 곧바로 설치할 수 있어 식량 안보 문제 발생 시 빠른 시간 안에 식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미드바르는 지난 2020년 설립된 한동대 창업기업으로 에어팜 기술과 함께 영양분과 수분을 미스트로 공급해 물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농자재가 폭등으로 농민 소득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 농자재비 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농민들도 지난해부터 조례 제정을 촉구해왔지만 경상북도와 도의회 모두 이를 외면하면서 결국 농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북 지역의 농민단체들이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농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농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농자재 구입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2022년에 1,0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이 농업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제 농사짓을 남는 게 없다라는 이 현장에 절박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은 비료와 비닐 구입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먹거리 생산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화한다는 취지도 담았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까지 벌였지만 경상북도와 도의회가 모두 외면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농민들이 지속 가능한 생산을 할 수 있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떤 금액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은 이미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전라북도와 공주시는 지난해 이미 제정했고 충북, 괴산 등 3개 시군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공주시는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농민이 직접 나선 경상북도와는 대조적입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이 올라오면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이것이 좋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 경북을 자부하는 경상북도와 도의회가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선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특별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침몰과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예보특보 때 어선 출항을 제한하고 선단 조업을 하는 15톤에서 30톤 어선의 안전규칙 위반과 어구 및 어획물 과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조원에게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강요한 노조위원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포항시 복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포항 모 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포항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조직 내에서의 직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아직 집단 행동이 없습니다만 의료계는 점점 더 혼란해지고 있는데요. 진료와 치료 일정이 밀리면서 환자 불안과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오늘부터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과 협상 언급이 나오긴 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의료 현장을 지키며 의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의교협에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도 총회를 합니다. 일단은 의논을 해봐야 되죠.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같은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으면 사직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비용이 사직서가 아니고 진짜 사직하는 분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이거 끝나고 5월, 6월 달에 사직서 내겠다. 주교수나 이런 분들은 막 바로 하고 싶은데 과장님들이 다 말리고 있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상급 종합병원의 가동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위주로 운영이 되면서 초지는 접수조차 어렵고 웬만해서는 입원도 되지 않습니다. 입원 같은 경우 힘드니까 중간 관리를 좀 다 하고 응급실도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없어가지고 응급 처치가 제대로 돼서 아직은 불안함이 있죠. 중환자 수술 등 일정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라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낸 거죠. 새로운 진단을 받은 분들은 수술도 못하고 항암도 못하고 다 못해요 지금. 그냥 수업된 상태예요. 의료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환자들을 지켜가면서 서로 합의라든지 협의라든지 논의를 하든지 싸우시든지 하시라고요 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선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접점 없는 대치에 환자들이 아파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면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시는 이달부터 유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산 산림문화수련장과 송도솔밭, 운제산 산림욕장 등 3곳에서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고 있고 남구 중명자연생태공원과 북구 사방기념공원에서는 숲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남현에 있는 내연산 치유의 숲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운제삼 산림욕장은 시민들을 위한 목공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딜 가든 행적을 숨길 수 없을 만큼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골목길까지 고화질로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덕분에 한밤중 차량 터리범을 5분 만에 잡아내는 등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밤중 우산 쓴 남성이 인적 드문 골목을 서성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차를 힐끗힐끗 살피더니 이차 저차 문 손잡이도 당겨봅니다. 그러다 문이 열리자 냉큼 올라탑니다. 차량 터리범입니다. 그런데 달아나는 길목으로 곧장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골목에 설치된 CCTV를 지켜보던 직원이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기사님 센터입니다. 네. 예, 이분이 지금 차량 문을 땡기고 하거든요.
UV 차량이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리며 정확한 위치를 쫓아 알렸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30대 남성 5분 만에 잡혔습니다. 주머니에선 7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찾아 금품을 돌려주고 남성이 다른 곳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비틀비틀 만취해 차를 몰던 운전자 10여 명이 관제요원 눈에 걸려 단속됐습니다. 여러 명이 한 명을 마구 때리던 집단 폭행범도 잡혔습니다. 이렇게 CCTV를 지켜보던 관제요원 신고로 지난해와 올해 대구에서 범죄 피의자 165명이 붙잡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주경찰서 소속 모경감은 지난 24일 밤 11시 40분쯤 석장동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석에 엎드려 있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올해 글로컬 대학 공모 사업에 경북에서 12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와 대구 한의대, 대경대가 단독으로 신청했고 영남대와 금호공대, 경일대와 대구 가톨릭대가 각각 연합 형태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예비지정대학에 선정된 한동대는 예비대학 자격이 자동으로 유지됐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다음 달 예비지정대학이 선정되고 오는 7월 본지정대학이 발표됩니다. 울진군은 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복 구입비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울진군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지난 2020년 한울원전과 울진교육지원청이 협약해 교복 구입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경유차에서 LPG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차종은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중형 승용 승합차이며 지원 규모는 한 대당 500만 원입니다.